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올해 기존에 없던 전기차 차량이 속속 출시됩니다. 기존 픽업 트럭을 전동화한 전기 픽업 트럭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차 전문 제조사인 리비안에서 R1T, 로드스톤 엔듀어스 픽업,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C의 허머 EV가 올해 출시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포드 F150 일렉트릭은 올해가 아닌 2022년 이후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은 아직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2022년에서 2023년 무렵 다양한 차종이 선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프리미엄 전기차 부문에선 아우디 Q4 이트론, 벤츠 EQA 및 BMW iNEXT가 모두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전문 제조사인 루시드에서도 1억 원대 루시드 에어 전기차를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전기 SUV 차량인 닛산 아리야, 폭스바겐 ID4도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포드의 머스탱 마하2도 올해 출시합니다. 전기차 터줏대감 테슬라 역시 모델 Y 개량형을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2월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으로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이번 상반기에 출시합니다. 아이오닉5 외에도 eGMP를 탑재한 제네시스 JW와 기아차 CV도 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PC와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애플이 마지막 남은 IT 미개척지, 자동차 분야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소식 하나에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애플카의 전체적인 모습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반 전기차로 추정되는데요. 테슬라처럼 전기차 자체를 애플이 직접 제조하진 않더라도 전기차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련 인프라는 애플이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자체를 생산해 판매하기보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몇만 달러에 팔아 이윤을 남기기보다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애플 자율주행 서비스, 애플 카뮤직 서비스, 애플 내비게이션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이죠. 완성차 업계나 기존 전기차 업체와 달리 배터리 등 부문 업계는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전기차 부품과 전장 사업의 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고지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3천 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초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지속, 그리고 페이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대형 IT 기업들의 투자 본격화 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가 다수인데요. 발렌타인데이에 5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망이 주요 투자 분석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가는 다소 불안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상자산 상승세 지속에 대해 확신치 못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투자가의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까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인데요.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백신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바이노믹스,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등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 지연, 미중 갈등 등 다양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 중국의 세계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수 있겠으나 국제 소비 시장으로서 잠재력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정치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불균형 확대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국가 내 계층, 산업 간 불균형 심화로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부터 남양주와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고속 BTX가 달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해 수도권 두 곳에서 BTX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BTX란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입니다. 고속 전용 차로를 이용해 통행시간이 30%가량 단축되고 교통 거점 외곽에는 환승센터를 구축해 도심 내에서 정체 없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부권 강변북로와 서부권 올림픽대로에 BTX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변북로의 경우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늘면서 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변북로에 BTX를 도입할 경우 버스 통행시간이 62분에서 32분으로 줄어들고 연간 22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부권 올림픽대로도 계양, 창릉,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해 연휴 기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증가세가 다소나마 억제되고 있는 데다 방역과 의료 역량 역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어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17일까지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한겨울인데다 전파력이 1.7배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가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